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 그룹에 대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라도 그룹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때 재계서열 13위일만큼 규모가 큰 대기업인 STX가 무너지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위기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STX 그룹의 구조 조정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또 향후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서유미 기자,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이관욱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또 반가운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또 걱정거리 하나 STX 그룹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유미 기자. 자,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 그룹주들 정말 필요한 것만 빼고 모두 다 팔기로 했다고요? 네, STX 그룹이 핵심 분야인 조선과 함께 중공업과 엔진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TX 그룹은 지주회사인 XTS와 계열사인 STX 중공업, STX 엔진, 포스텍 등의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는데요. 자율협약은 저강도 워크아웃으로 불리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조조정도 진행합니다. 반면 STX 계열사 중 자율협약의 대상이 아닌 계열사는 매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조선 사업이 정리될 계획인데요. STX 다렌과 STX 유럽 등 해외 생산기지가 매각됩니다. STX 다렌의 경영권과 지분 처분권은 중국 정부에 위임됐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해운과 건설, 에너지도 정리됩니다. STX 페노션은 현재 산업은행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STX 에너지는 국내 사모펀드인 한엔컴퍼니의 지분과 경영권이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STX 건설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STX 펜오션 제일 먼저 매각 준비를 좀 시작했었고 이제 해외 쪽까지 전부 다 정리에 나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님, 네. 걱정거리가 이제 회사채 만기도 줄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한번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만기 도래 현황인데요. 5월 달만 하더라도 5천억 가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이 1,800억, 그 다음에 10월 달이 2천억, 그 다음에 12월 달이 2천억. 이렇게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단에서는 9,800억 원으로, 9,800억 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8천억 이상 신규 지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를 살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자율협약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율협약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가 관건이다.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이 이 강덕수 회장 체제 자체가 어느 정도로 재편이 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해설위원님, 대주주의 지위가 상실하게 되는 건지 경영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매각하기로 했으니까 이미 정황상으로 페노션은 강 회장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남은 것은 이제 그동안에 STX 주력 계열 양축이었던 STX 조선해양인데 일단 페노션은 팔기로 했고요. 조선해양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출자 전환 비율 이런 관건일 것 같고요. 구조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서 대주주 주의를 일시에 이제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도 이제 사는 쪽에서 STX한테 구조조정을 세게 요구한다 해도 추후에 이제 상황이 개선돼서 정상화가 되면 조선해양이 1차적으로 자사 지분을 가장 먼저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옵션을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 강 회장이 STX 조선해양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채권단 자율협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자율경영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다 이런 건 좀 그런 우려들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워낙에 시나리오가 복잡할 수도 있겠고 향후에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는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그룹 계열이 다 판이 깨져서 완전 해체되는 수준으로 가서 최악의 경우에 은행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조선해양 쪽은 강덕수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이다. 경영권은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예. 네. 문제는 이제 매각 시점 그리고 대금 확보 시기가 불투명하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이미 STX 페노션 매각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협약 자체가 무난히 좀 체결될 것인가 그것이 포인트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은 그 채권단이 이제 결정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갖다 붙다 뭐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이 자율협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흑자 도산을 그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 지원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으로 가기 전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 기업 구조조정 그 촉진법에 의해서 워크아웃과 같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조금 큰 차이점이고요. 자율협약이 시행되면은 일단 주채권 금융기관의 주도하에서 기존 대출 그 만기가 1년까지 연장된다라는 점이 이 점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 상환에 대한 극도의 압박으로부터 한숨을 돌리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채권단 자율협약과 그다음 기업 회생 절차, 워크아웃을 갖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채권단 자율협약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목적이 흑자 도산 방지, 그다음에 경영 정상화거든요. 근데 이제 워크아웃이라든지 기업 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경영 정상화만 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근거법에 의하면은 자율협약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지금 그 기업 회생이라든지 법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법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법정관리 쪽에 포함이 되고 쌍용건설 같은 경우 워크아웃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쪽에 포함이 되고 다만 STX 해양과 STX 건설인데 STX 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네. 그다음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자율협약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스크가 금융권에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금융권에 얼마 정도 익스포저가 있는지 네.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STX 그룹 전체로 보면은 지금 우리은행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신한 이 세 군데가 지금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른 회사들은 거의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한 1.4조 원 정도.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천억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약 한 3천억 이상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거를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STX 조선해양과 STX 페노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다지 익스포저가 크지는 않다라는 점. 이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잠시 후에 다른 회사와 예전의 과거 사례를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그 부분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율협약 문제에 대해서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페노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페노션은 일단 매각이 안 되면 사는이 인수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지난달 초 공시 나온 것도 보면, STX 그룹이 사는의 사모펀드부에다가 STX 페노션 인수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사는의 사모펀드 쪽에서 STX 페노션 인수 검토를 자문사 선정하고 페노션에 대한 예비 실사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협약은 사실 기사가 먼저 나와서 오늘 오후 12시까지 이제 공시를 요청한 상황인데 네네. 거래소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시된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STX나 STX 중공업이나 이런 쪽들은 일단 오후 12시에 공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될 것 같은데요. 자율협약은 지금 어쨌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룹에
STX급 차입금 규모가 큰 상황이고요. 한 번에 터트리기 좀 그렇던 상황이고 조선사가 갖고 있는 선수금 환급 보증 문제도 좀 걸림돌이고 해서 은행에서도 일단 지원하면서 상황을 좀 보자는 쪽으로 조선해양이 기울었기 때문에 조선해양을 데리고 가려면 필수적인 계열사인 STX 엔진과 중공업은 같이 살리자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건설은 뭐 필요 없으니까 애매하니까 떼내버리고 그리고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일단 팔자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쪽은 살려서 딸려있는 계획을 다 끌고 가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일단 그 조선과 해운업황이 개선될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은행 쪽에서 좀 보자는 쪽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여기서 뭐 구조조정 들어가든지 아니면 법원의 관리, 뭐 법정 관리 들어가는 조치보다는 일단 자유협약하면서 좀 사태를 보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TX 채권단 관련 회의는 오늘 오전에 또 이뤄지고요. STX 중공업과 STX 엔진 채권단의 회의는 오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투자 전략 세워보기 전에 일단 걱정거리가 STX 그룹주들의 신용등급 자체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이던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TX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투기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주 금요일 포스텍, STX 조선해양, STX 엔진, STX 등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B 플러스로 낮췄습니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더블 B 플러스 이하부터 기업어음은 B 플러스부터 투기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결국 STX 그룹의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셈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계열 전반으로 번진 유동성 경색 문제를 반영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하향했다고 이번 등급 조정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향후에도 STX 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진행 과정과 유동성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등급 자체가 투기 등급으로 조정이 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좀 힌트를 찾기 위해서라도 비슷한 사례를 과거를 통해서 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그 과거 사례에서 가장 크게 이제 금융권에 금융권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사례를 본다라면은 1999년도, 그러니까 IMF 지나고 다 터진 거거든요. 네. 1999년도에 이제 대우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00년도에서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현대건설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하이닉스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표를 잠시 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우그룹이 5.1조 원이었고요. 현대건설이 0.7조 원, 그 다음 하이닉스가 1.1조 원. 근데 현재 그 STX 그룹이 0.2조 원, 그 다음에 STX 두 개사를 포함하면 0.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그 작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대우그룹이 총 부채가 87조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1999년 당시에 한국의 GDP로 본다면 17%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은 지금 현재 유로존의 그리스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의 5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뭐 살리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그 상장은행들의 총 차지하는 대출 대출 비중이 지금 이렇게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대우그룹이 이제 과거 대형부식 상장은행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대우그룹이 14.1조 원이었고 현대건설이 2조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4조 원, STX 그룹이 2.2조 원인데 STX 그러니까 페노션과 조선해양만 놓고 본다라면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융주 쪽에는 큰 타격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 현대건설을 한번 대우그룹은 거의 이제 뭐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현대건설의 이제 과거 주가가 2001년도 당시에 급락 이후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도 좋아지면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새로운 과거에 그러니까 감자까지 하면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감자까지 다 하면서 상당히 그 이후에는 그 기업 움직임이,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다라는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새로운 임자를 찾으면서 네. 상당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갖다가 세웠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네. 사실 소낙비는 피하고 봐라라고 했거든요. 괜히 소낙비를 맞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자율협약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매각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그것도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런 해결책 없이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 지금 유럽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선 업황도 회복될지 그 부분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가 아니라면 신규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매도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대건설이나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살펴봤지만 일단은 업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놓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렸다라는 점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해서 또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이게 STX 그룹 자체 문제이기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조선업이 힘들어지고 또 해운업까지 여파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 쇼크로 인해서 조선업 자체에 또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이번 사태라는 것이 네. 이제 조선과 해운업황의 부진이냐라면 당연히 이제 대우, 삼성, 현대 이 3사한테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 사태가 과도한 부채 사용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면 대우, 삼성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저번에 오일뱅크 2조 원 넘게 주고 인수한 돈 그거 있어서 좀 부담이겠지만 네. 어쨌든 시황을 봐서 오일뱅크 IPO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현대도 STX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현대는 한 160%, 현대중공업이 160%, 삼성중공업이 200%대, 대우조선이 한 200%대이고요. STX 조선해양이 한 900%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업황 내에서 있는 업체들이긴 합니다만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라인도 보면 운송 쪽보다는 에너지 개발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만큼 해운 쪽 업황은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황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조선과 해운, 기계 쪽 일부 포함해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권가의 전략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유미 기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략 이야기했나요? 네, 증권가에서도 전문가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룹의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 STX, STX 페노션 등의 주가는 올해 들어 30%에서 60%까지 급락했는데요. 특히 STX의 경우 4월 들어서 주가가 7,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절반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가가 리스크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건데요. 엄경화 신영증권연구원은 해외 사업장 등 부실 계열사가 매각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도 전혀 늦지 않다면서 선제적인 투자보다는 STX의 위기 극복 과정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쪽 매각이라도 잘 되는지라도 좀 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STX 그룹주들의 동향을 보니까요. STX가 한 1%대 하락이고 STX 엔진과 펜오션이 장 초반에 상승하다 지금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STX 그리고 조선해양이 0.7% 정도 오름세.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최종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 그룹 부채 보면 STX가 이제 14조 5,800억입니다. 주요 계열사의
회사채 만기 도래 현황을 보면 이제 올해 1조 원 이상이고요. 내년에 이게 지금 키움증권에서 본드 앱을 이용해서 만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피크인데요. 2014년도에는 1조 원이 훨씬 더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보면 2015년까지 계속해서 그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돌리든지 상환을 하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1조 원이나 남아있는데 일단 이번 달만 해도 5천억인데 저번에 이제 6천억 추가 지원했으니까 일단 5천억짜리는 끈 것 같고요.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계열사별로 계속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 누가 살지는 몰라요. 근데 자산 매각이라든지 출자 전환, 뭐 감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비율로 감자가 될 수도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자본 잠식 뭐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좀 리스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죠. 네. 단기에 매매를 잘 하시면. 근데 워낙에 리스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소량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PBR이 0.2배, 0.3배 다 미만에 와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선해운업황이 살아나야 이 회사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조선업 경기, 해운 쪽 경기를 좀 파악을 스크리닝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조금 보수적이라 그러면 이 STX 그룹 관련주는 전반적으로는 관망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도 전부 다 매도의 전략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회사채가 이제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기가 돌아온 게 결국 2013, 2014, 2015 딱 요 3년 동안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을 채권단에서 계속적으로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이제 물론 회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일부 필요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구조조정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채권단에서 얼마만큼 STX 그룹 쪽에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올해 막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에 뭐 1.5배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내년 쪽에 피크가 2014년 쪽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로 보면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015년은 또 올해와 조금 비슷한 수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STX 이야기 자세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조선과 해운업의 업황 회복은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요, 회복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럽 쪽의 경기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살아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조선업황도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 회복 기미 자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진국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과 일본을 그걸 볼 수가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경기 회복이 되면서 지금 화랑기로 접어들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 경기 자체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가 결국 조선업황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TX 그룹주들 구조조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